지난 시간에 던더 메소드 좀 보다 말았는데, 어, 제가 수업 끝나고 주말 동안에 그 챗GPT랑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던더 메소드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던더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가 뭐냐면 각각의 던더 메소드가 스페셜 퍼포스가 있거든요. 파이썬에서.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던더 메소드를 매개체로 해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한 프로퍼티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쭉 던더 메소드를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던더 메소드를.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함수를 얘기하다가 몇 가지를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클래스를 이해하고 나서 보는 게 더 이해하는데 쉽기 때문에 제가 함수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 사실 우리가 어, 지금까지 봐왔던 함수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 def로 시작하는 레귤러 함수가 있고요. 네. def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할 때는 def로 시작하는 거예요. 레귤러 레귤러 함수라고 부를게요. 레귤러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람다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보통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람다는 보통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름도 안 줘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 들어가면 클래스 내부에서 정의된 함수들이 있어요. 클래스에서 내부에서 정의된 함수는 보통 메소드인데 레귤러 메소드 그것도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하면 보통 메소드라고 그러면 레귤러 메소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메소드가 있고요. 또 스태틱 메소드가 있고요. 또 던더 메소드, 던더 메소드가 있고요. 예, 그래서 메소드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지금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제가 함수 부분에서 쭉 얘기하다가 얘기하지 않은 2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클로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ecorato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로저하고 데코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 데코레이터는 벌써 우리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서 사용했냐면 클래스 메소드하고 스태틱 메소드를 할 적에 여기 클래스 메소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클래스 메소드 하고 def 이렇게 하고 여기 cls 들어가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static 메소드는 이 static 메소드 하고 def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셀프도 아니고요, 클래스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요걸 데코레이터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클로저라는 거는 아직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클로저라는 게 있고요, 데코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함수와 관련돼서. 그래서 요 클로저하고 데코레이터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던더 메소드를 계속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클로저하고 데코레이터입니다. 저가 코드를 짠다고 그러면은 클로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데코레이터도 그냥 파이썬이 제공하는 데코레이터만 사용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이 짠 코드를 이해를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개념을. 오케이. 요거를 보죠. 요 코드를 봅시다. make multiplier 해서 3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다 3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여기다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함수예요. make multiplier라는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팩터에 3이 들어갔고요. 어찌됐든 뭐가 리턴이 됐어요. 리턴이 된 거를 이렇게 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뭐를 리턴을 받았냐 하면은 이게 보면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 make multiplier에다가 팩터를 3을 집어넣어 줬더니 함수를 리턴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요 함수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x라는 걸 받으면 여기 10이 들어갔어요. 1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리턴을 뭐를 해주냐면 x 곱하기 팩터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요 함수 자체만 보면 팩터라는 게 로컬 베리어블에 안 잡혀 있어요. 그죠? 요 멀티플라이라는 함수를 리턴을 해주거든요. 멀티플라이라는 함수를 리턴을 해주는데
얘가 해주는 작업은 x를 인풋으로 받으면 거기에다 팩터를 곱해서 리턴을 해줘요. 근데 이 팩터라는 거는 로컬 멀티플라이라는 함수의 로컬 스코프에 없는 베리어블이에요. 인클로징 스코프에 있는 베리어블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times 3라고 했는데 요 times 3는 단순히 multiply라는 함수가 아니에요. including scope에 있는 factor라는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10을 집어넣어 주면 10이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로컬 스코프에 없지만 인클로징 스코프에 팩터가 있어요. 그 팩터는 3이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10 곱하기 팩터가 3이고요. 그거를 리턴을 해서 30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클로저예요. 그래서 클로저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리지널 함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여기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인클로징 스코프에 베리어블을 어태치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플라이어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x가 들어오면 뭘 곱해서 리턴을 해줘요. 근데 뭘 곱해주냐면 팩터를 곱해줘요. 그 팩터는 로컬 스코프에 있는 게 아니고 인클로징 스코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함수 자체를 보면 x가 들어오면 뭘 곱해서 리턴을 해주는 함수예요. 아주 단순한 함수인데 팩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팩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팩터는 그 요놈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요놈이. 그래서 make multiplier에다 3을 집어넣어서 요 multiply라는 함수를 리턴을 받았는데 이 함수는 보통의 함수가 아니에요. inclosing scope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함수라고 그러면 f라고 하면 요 로컬만 있거든요. 로컬 베리어블들만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는 함수는 여기 프리 베리어블이 여기 어태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프리 베리어블이 여기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클로저가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클로저가 라는 게 로컬 스코프이 아닌 바깥에다가 베리어블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걸 클로저라고 불러요. 이상하죠? 저는 안 써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남들이 쓰면 남들 코드가 저 같으면 저가 클로저를 쓰고 싶다. 클로저 같은 개념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저는 클래스를 짤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저 같으면 그냥 이거 어트리뷰트로 처리를 해버릴 것 같아요. 이걸 클래스로 짜고. 예, 그러면 단점이 뭐냐? 타이핑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예, 하지만 타이핑을 싫어하는 틀딱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번도 클로저를 사용해서 코드를 짠 적이 없어요. 클로저를 써서 뭘 짜고 싶다? 그럼 저는 클래스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 베리어블에 들어가는 놈들은 어트리뷰트로 처리해버리고. 예.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코드가 클로저라는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 클로저하고 클래스하고 비교하고 그랬나요? 클로저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데코레이터는 우리 벌써 사용을 하고 있어요. 클래스에서 스태틱 메소드나 클래스 메소드 만들 때 데코레이터를 사용했어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오리지널 펑션이 있어요. 데코레이터를 붙임으로 해서 다른 함수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데코레이터라는 게. 그래서 여기 우리 여기 어디 있나? 여기서 보시죠. 네, 클래스 메소드를 보죠. 클래스 메소드를 봐요. 만약에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CLS가 써 있지만 CLS는 셀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메소드에 이 데코레이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레귤러 메소드예요. CLS라고 써 있지만 CLS는 그냥 베리어블을 CLS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근데 traditionally self라고 사람들이 보통 불러요. 하지만 self라고 안 불러도 셀프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으면 그건 셀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CLS라고 부른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데코레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레귤러 메소드예요. CLS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CLS는 셀프랑 똑같아요. 그냥 베리어블 네임이에요. 트래디셔널리 셀프라고 부르긴 하지만 CLS라고 불러도 그거는 셀프랑 똑같은 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레귤러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이거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여기다 셀프라고 썼어도 그거는 클래스를 의미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데코레이터를 붙임으로 해서 원래 레귤러 메소드가 클래스 메소드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스태틱 메소드도 똑같아요. 이 스태틱 메소드가 이 데코레이터가 없으면 레귤러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뭐가 써 있든 이
첫 번째 거는 셀프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셀프도 아니고 클래스도 아니다라는 거를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귤러 메소드가 스태틱 메소드로 바뀐 거예요. 데코레이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데코레이터라는 거는 함수의 특성을 바꿔줘요. 이렇게. 클로저라는 거는 프리 베리어블을 어태치한 거고. 그래서 아까 클로저라는 거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 바깥에 인클로징 스페이스에 프리 베리어블을 어태치한 게 클로저고요. 데코레이터라는 거는 함수의 특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 함수는 어떤 함수냐 하면 더하기 하는 함수예요. A하고 B가 들어오면 A, B를 더해서 리턴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에 로거라고 데코레이터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이 add라는 함수를 요 로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 add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로거라는 함수에 add를 집어넣어서 리턴 값을 받은 거예요. 지금 원래 요거는 add라는 함수고요. 거기에다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이 로거라는 함수에 add라는 함수를 집어넣어서 리턴 값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펑크에 add가 들어간 거고요. 래퍼를 리턴 받은 거예요. 그걸 ad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add라는 거는 이 펑션이 아니고 요 refer 펑션이에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해가 안 되면 요 로거를 로거를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 요거는 3 더하기 4 해서 7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7이 나오죠. 자, 이제 데코레이터를 붙일게요. 데코레이터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기존에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로고에다 던져줬어요. 펑션도 펑션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펑션도 first class citizen이에요. first class citizen이라는 거는 함수 인풋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거에다 함수를 집어넣어 줬고요. 리턴 되는 거를 ad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 func에 add가 들어갔고요. 사실 리턴 값은 래퍼라고 불렀는데 여기 add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사실은 요 펑션이 ad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add에다가 3, 4가 들어왔어요. 3, 4. 그러면 여기 star argus에서 받을 거고요. 3, 4가. 그러니까 argus가 투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refer 펑션이 얘기하는 게 함수 이름을 return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함수 이름 return하고 argument도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펑션 주어진 펑션에다가 아구멘트를 집어넣어서 값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를 계산해서 리턴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add라는 펑션은 기존의 add라는 펑션이 하는 거에 추가해서 요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보죠. 그러니까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원래는 7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래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로깅 스테이트먼트를 프린트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요거랑 동일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가 정의됐고 그 함수를 로거에다 던져서 리턴 값을 add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돌리면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데코레이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이게 지금 레귤러 메소드거든요. 레귤러 메소드예요. 그거를 이 클래스 메소드라는 함수에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def f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데코레이터가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면 이 f를 클래스 메소드에 던져줘서 리턴 값을 f로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요거는 레귤러 메소드 포맷으로 써준 건데 그걸 여기다 던져주면 이제 여기는 레귤러 메소드고요. CLS라고 썼지만 그것도 레귤러 메소드예요. 근데 클래스 메소드라는 함수를 통과를 하면 이제 요거는 클래스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데코레이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코레이터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데코레이션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함수 핸들링 할 때 클로즈하고 데코레이터를 로지컬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클래스를 배운 다음에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커버를 안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던더 메소드들을 좀 중요한 던더 메소드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우리 얘기했는데 del 얘기했고요, init 얘기했어요. 그 클래스의 creation하고 시작점과 끝점 얘기할 때 던더 init하고 던더 del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던더 new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더 뉴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던더 뉴는. 근데 로지컬리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클래스 처음 얘기할 때 던더 이닛하고 던더 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던더 뉴는 뭐냐면 실제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던더 이닛이 제가 던더 이닛 얘기할 때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최초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 던더 이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던더 뉴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코드에 없어요. 던더 뉴라고.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이게 실행이 되면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게 던더 이닛인 거예요. 그러니까 던더 뉴는 여러분이 코드를 안 짜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클래스 오브젝트가 처음으로 태초에 뭐가 제일 먼저 돌아가는 게 던더 뉴예요. 던더 뉴가 들어가는 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던더 뉴가 실행이 되면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던더 이닛이 실행이 돼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는 던더 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코드 보세요. 대부분 던더 뉴 없어요.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신기했던 게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던더 뉴인데 지금 CLS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건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죠? 클래스 메소드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클래스 메소드인데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메소드라는 데코레이터가 붙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안 붙어요. 여기 코드를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거 여기 던더 뉴 하는데 별거 아니고 요거 슈퍼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했고요. 단지 요 프린트 스테이트먼 애드온 한 거예요. 기존에 돌아가는 코드에 추가로 요 로깅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처음에 보면서 놀랬던 게 이게 워킹 코드거든요. 이게 워킹 코드인데
이게 CLS가 들어갔으니까 클래스 메소드잖아요. 그런데 데코레이터가 안 붙어 있어요. 클래스 메소드라고 데코레이터가 안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챗GPT가 준 코드거든요. 야, 야, 이거 보니까 이거 클래스 메소드인데 왜 데코레이터가 안 붙어 있냐? 예,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안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Why does Thunder New look like a class method without a class method decorator? 예, 제가 물어봤어요.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굉장히 스페셜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지금 오브젝트를 만드는 최초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페셜리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안 써주는 게 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던더 뉴는 클래스 메소드예요. 그런데 클래스 메소드라는 데코레이터가 안 붙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오케이. Anyway, 정리하면 예전에 던더 이닛하고 던더 델은 설명을 했는데 던더 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던더 이닛이 실행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보통 여러분이 클래스 컨스트럭트 할 때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코드를 짜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클래스 메소드지만 클래스 여러분이 던더 뉴를 스페시픽하게 짜고 싶다 그러면 이건 클래스 메소드로 구현을 해야 되지만 클래스 메소드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이면 안 돼요. 붙여보세요 한번. 에라 나나 안 나나?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여기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던더 뉴에다 클래스 메소드라고 붙였어요. 돌아가네요. 돌아가는데 실제로 돌릴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에러 뜨죠? 그죠? 에러 뜹니다. 요거를 죽이고 돌리면 에러가 안 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던더 뉴를 굳이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붙이면 안 돼요. 지금 요 상태에서는 에러가 안 뜨는데 실제로 돌리면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오케이. 요거를 죽여야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사용할 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알고 안 쓰는 거하고 그냥 모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던더 뉴라는 걸 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던더 REPR하고 던더 스트링은 STR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예,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게 던더 포맷하고 던더 바이트가 추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더 str 같은 건 프린트 스테이트먼트 하면 그때 나오는 거고요. 이게 REPR은 티피컬리 그 오브젝트를 만들 때 어떤 코드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느냐 하는 걸 나타나는 거고요. 포맷하고 보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케이. 지금 여기 보면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어요.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 currency라는 오브젝트에서 사용을 할 적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어요.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는데 요 currency에서 포맷을 사용을 할 적에는 그런다면은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고요. 포맷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리스트 같은 데서 length 예를 들어서 1, 2, 3 리스트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리스트에 멤버가 몇 개 있느냐 그걸 카운트해서 주거든요. 이게 3이에요. 3개가 있어요. 요거는 리스트 안에 던더렌이 있어요. 던더렌이 있어요. 그거가 사용이 돼서 이게 계산이 된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는 거예요.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클래스에서는 포맷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포맷을 텐이 있는데 그걸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포맷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리프리즈 스펠링이 어딘가 틀렸어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포맷 10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포맷 10 하고 B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1010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인테저 클래스에 던더 포맷이 있는 거예요. 인테저 클래스에 던더 포맷이 있어서
그 던더 포맷을 이용해서 이 포맷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서는 currency라는 클래스의 던더 포맷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currency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에서 이 포맷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1234.5는 1234달러 50센트다. 이렇게 프린트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봅시다. 에러가 떠요. Unsupported format string passed to currency format. 그러니까 던더 포맷이 있어야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런시 클래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print length c.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C의 길이를 재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뜨겠죠. 왜냐면 던더랭이 없어요. 이렇게 돌리면 던더랭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던더랭 하나 뭐 쓰죠. 뭐 def 던더랭 self. 오케이.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return self amount가 있죠. self amount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self amount 여기 숫자일 텐데 그걸 스트링으로 바꿔서 스트링의 length를 계산한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뭐 맥센스한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1234.5를 스트링으로 바꿨고요. 그러면 스트링에 랭스가 있어요. 스트링 클래스에 던더랭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no problem. 6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포맷을 사용하려 어떤 클래스 오브젝트에서 포맷을 사용하려면 던더 포맷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랭스를 랭을 사용을 하려면 던더 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좀 이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연관된 아이디어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거는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클래스 오브젝트 어떤 특정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을 사용하려면 그 클래스 내부에 던더 포맷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1200 여기 이것도 해줬네요. 콤마 그죠? 콤마도 찍어주고 달러 사인도 해주고 점도 찍어주고요. 여기 보시죠. 요게 그 작업을 하는데 요게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게 달러고요. 달러가 붙은 거고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format specifier라고 불러요. 어떻게 포맷을 결정할 건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format specifi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F는 뭐냐면 float number라는 거고요. 여기 점 2가 있죠. 점 2가 있죠. 그거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킵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걸 콤마가 있죠. 그러면 콤마를 칠하는 거예요. 세 개마다 콤마를 하나씩 칠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달러 있고. 어쨌든 포맷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을 쓰려면 그 클래스 어떤 클래스 오브젝트가 포맷이라는 빌트인 펑션을 사용하려면 그 클래스에 던더 포맷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같은 로직으로 빌트인 펑션인 랭을 사용하려면 그 클래스에 던더 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는 bytes라는 빌트인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bytes라는 빌트인 펑션을 사용하려면 던더 bytes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bytes가 뭐냐? 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바이트라는 게 그냥 제로 원의 시퀀스를 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바이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x는 뭐 1, 2, 3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러면 x는 1, 2, 3 이런 파이썬 코드가 있다고 그래 보죠. 여기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try py 예를 들어서 파이썬 코드가 있어요.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파이썬 파일을 세이브하고 싶어요. 로컬리 하드 디스크에 세이브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친구한테 트랜스퍼를 하려고 그래요. 이메일을 통해서 좌우지간 돌리려고 그러면 하드디스크에서 세이브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하드에서 세이브한다는 게 뭘까요? 하드디스크에 세이브한다는 거는 10010000 이런 걸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트랜스퍼를 한다는 게 뭘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딴 데다 데이터를 쏴준다는 건 뭘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1001 이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 하드디스크, X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X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고 지금 요거는 일렬로 서 있어요. 일렬로 서 있어요. 일렬로 서 있어요.
이거는 프리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램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게 프리스타일로 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드디스크에 세이브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려면 프리스타일을 일렬로 쫙 어찌됐든 일렬로 쫙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의를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걸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시리얼리제이션.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건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시리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텐데 프리스타일로 어떤 건 스택에 있고 어떤 건 힙에 있고 막 프리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드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어찌됐든 제로 원 시퀀스로 쭈르륵 바꿔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백 오퍼레이션은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바이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던더 바이트가 있으면 바이트가 제로 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던더 바이트가 있으면 그거를 제로 원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라. 그런 명령한 거고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요 던더 바이트가 있어야 바이트의 빌트인 펑션 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이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있어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사실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은 우리 봤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죠? 1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나왔죠? 1이 나왔죠? 요거는 인테저에 던더 애드가 있어서 작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트링에 던더 애드가 있어서 작동을 한 거예요.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해요. 그죠? 그런데 내 클래스에 my 클래스 내 클래스에 던더 애드가 있다고 그래보죠.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 클래스에 던더 애드가 있으면 내 클래스 오브젝트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포맷 랭 똑같아요. 포맷 랭 그 다음에 바이트 그게 다
내 클래스에 던더 포맷, 던더 랭, 던더 바이트가 있어야 빌트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죠.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오퍼레이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려면 내 클래스에서 그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려면 대응하는 던더 메소드가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에러가 떠요. 이거를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불러요. 오버로딩. 여기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는 건 오퍼레이터는 하나인데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막 쓰는 겁니다. 이 클래스는 이렇게 쓰고 저 클래스는 다르게 쓰고 다른 클래스는 또 다르게 쓰고. 왜냐하면 심볼을 사용하면은 코드가 읽기가 편하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오버레이딩이라는 거는 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컨셉이에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실제로 그 오퍼레이터는 던더 메소드들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내 클래스에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던더 메소드를 내가 지정을 디파인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 클래스 오브젝트에서도 그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format, built-in, lang 이건 built-in 펑션이에요. built-in 펑션인데 내 클래스에서 던더 format, 던더 built-in, 던더 lang, 던더 byte 그걸 지정을 해주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불러요. 예,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말고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있어요. 이건 오버로딩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오버라이딩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상속을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용어도 비슷해요. 하나는 오버로딩이고요. 하나는 오버라이딩이에요. 이름도 비슷하고 하는 것도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좀 달라요.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 그 다음 주제군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딩 설명했고요.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상속 얘기한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러블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를 이미 했어요. 이터레이터는 던더 이터와 던더 넥스트가 있으면 되고요. 이터러블은 던더 이터만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이터러블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보면 이터레이터는 for loop를 돌리게 해주는 게 이터레이터고요. 이터러블은 for loop에 던져주면 넌더 이터를 통해서 이터레이터로 변환이 돼서 for loop를 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컨테이너라는 거 있는데 컨테이너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get item, set item, del item, contains, length 이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리스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리스트에 던더 랭이 있어요. 그러면 랭 이걸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어떤 게 오브젝트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인데 5가 in x 하면 이거 false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3 in x 하면 이게 true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되는 거는 under contains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멤버십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멤버십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스트링에서도 멤버십 테스트 할 수가 있고 뭐 멤버십 테스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in이 있고요. in도 있고 not인도 있습니다. not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멤버십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in, not-in. 이게 내부적으로는 in은 under contains가 서포트를 하고요. not인은 뭐가 서포트를 하나? 오케이. 물어보죠. 챗GPT한테. in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not이는 뭐가 서포트하는지. 콩글리시입니다. in은 contains가 서포트를 해요. not이는 뭐가 서포트하는지. 콩글리시도 잉글리시로 해석을 잘 해줘요. 오케이. not인도 also contains가 서포트를 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in이면 y contains x 하고요. not이면은 y contains 계산한 다음에 not을 붙이는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del item, under del item은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1, 2, 3인데 del
리스트 1 하면 이 대리 오케이 코드를 돌려보죠. 리스트가 1, 2, 3이에요. 근데 del 리스트 1 센터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 하죠. 네, 1, 3이 되죠? 그죠? 요게 델도 빌트인입니다. 근데 델은 다른 빌트인하고 달리 가로를 안 쳐줘요. 다른 것들은 다 가로를 쳐주는데 델은 가로를 안 쳐줘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 에러 뜰 겁니다. 해주네? 해주는군요. 여태까지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해주는군요. 예. 이게 훨씬 마음에 드네. 근데 가로 안 쳐줘도 해줘요. 원래 가로를 안 쳐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가로 안 쳐주는 줄 그거 서포트 안 해주는 줄 알았는데 가로도 서포트를 해주는군요. 몰랐어요. 네. 이게 될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던더 될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하면 인티저 2가 스트링 2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게 set 아이템이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클래스에 del 아이템하고 set 아이템이 있으면 del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get 아이템은 그러니까 리스트의 1,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get 아이템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get 아이템이 요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del 아이템은 아이템을 죽이는 거고 del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다음에 set 아이템은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 아이템은 아이템을 인덱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슬라이싱은 뭐가 서포트를 하죠? 예, 오케이. 챗GPT한테 물어보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가져오는 거는 인덱싱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는 get 아이템이 해줬어요. 그런데 리스트에서 슬라이싱 하거든요. 그러면 슬라이싱은 뭐가 서포트를 할까요? 예, get 아이템 이 서포트를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쭉쭉쭉쭉 get 아이템 해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겠네요. 오케이. 이해되셨네? 그래서 리스트를 생각할 때 랭스는 던더랭이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멤버십 테스트는 던더 컨테인스라는 게 서포트를 하는 거고, 델은 던더 델 아이템이 서포트를 하는 거고요. 어사인먼트는 던더 셋 아이템, 그 다음에 가져오는 거, 인덱스나 슬라이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건 던더 겟 아이템이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내 클래스에서 요것들이 서포트가 내가 클래스를 작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되면, 그러니까 메소드가 이런 것들이 메소드가 만들어지면 대를 쓸 수도 있고 랭도 쓸 수가 있고 멤버십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세대학교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컨테인스 메소드를 임플리멘트를 해서 어떤 학생이 연세대학교 학생이냐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get 아이템을 하면 뭘 가져와야 되나?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우리가 인덱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셋하는 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get 아이템이 하는 거고요.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리스트 멤버를 교체해 주는 거는 set 아이템이 해주는 거고, del은 del 오퍼레이션을 서포트, del 펑션을 서포트 해주는 거고, contains가 멤버십 테스트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해싱 앤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딕셔너리 얘기할 때 얘기한 메소드들이에요. 그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두 개의 키가 같은지 다른지 판별을 할 적에 맨 처음에 하는 게 해시 값을 계산해서 해시 값을 비교를 해요. 해시 값이 같다고 그러면 오케이 통과를 하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해시값 계산할 때 넌더 해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딕셔너리 사용할 때 키가 같으냐 다르냐를 판독을 해야 됐었잖아요. 그럴 때 맨 처음에는 직접 판독을 하지 않고요. 해시 값을 가지고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시 값이 같다고 그러면 좀 더 스트릭하게 같으냐, 그러니까 딕셔너리 사용할 때 우리가 키를 어떻게 했냐면 해시 값을 계산을 해요. 키1 하고 두 개의 키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해시 값이 같으냐 다르냐를 판독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걸 하려면 던더 해시가 임플리멘트 되어 있어야 돼요. 각각의 키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저나 스트링이나 해시 펑션이 있어요. 던더 해시
있기 때문에 hash라는 빌트인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해시 값이 같다. 그러면 두 키가 같을 개연성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요거를 통과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체킹을 하는 거는 이게 이거랑 같으냐. 이거를 체킹을 해요. 요거는 던더 해시를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던더 이퀄을 사용하는 겁니다. is는 달라요. 그러니까 key 1 is key 2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is는 뭐냐면 메모리 로케이션이 같으냐 하는 거예요. 메모리 로케이션이 같으면 당연히 같죠. 그러니까 같으냐 다르냐를 따질 적에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해시 값이 같으냐, 그게 가장 나이브하게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좀 더 스트릭한 게 이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같은 클래스에 있어야 될 거예요. 같은 클래스에 있어서 그 클래스에서 정의된 넌더 이퀄 메소드가 있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같으냐 다르냐를 판독을 하는 거고요. is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어드레스, 동일한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딕셔너리에서는 처음에는 해시 값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던더 이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is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딕셔너리에서는 is는 사용 안 해요. 여기서도 same principle입니다. 해시라는 빌트인이 있고요.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하려면 그 클래스에 던더 해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equal도 오퍼레이터예요. equal도 오퍼레이터고요. 그 equa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 클래스에 던더 equal이 있어야 돼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에요. 똑같은 오퍼레이터지만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합니다. 각각의 클래스마다 던더 해시, 던더 이퀄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비헤이비어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오퍼레이터라고 그래도 이 클래스에 따라서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혹은 제가 보기엔 빌트인 펑션 오버로딩 해도 돼요. 빌트인 펑션을 어떻게 오버로딩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던더콜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볼게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죠. 그죠?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works like
펑션. 펑션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요게 던더콜이 있으면 예, 요 클래스에 던더콜이 있으면 이 오브젝트를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 아주 심플하게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죠. 클래스 stupid class. Yeah. Yeah. Okay. Okay, stupid class. 그래서 x를 주고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stupid class 1이라고 하고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F라고 합시다. 그래서 stupid class 1 했고요. 그러면 self x가 1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함수처럼 사용을 했어요. F2 함수 같죠? 그러면 요 클래스의 콜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y가 2가 됐고 x는 1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러니까 3이 프린트가 돼요. 이해되셨네? 그러니까 stupid class라는 걸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F라고 불렀어요. 제가 일부러. 근데 이 F가 함수처럼 작동을 해요. 우리가 함수처럼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면 F2 이렇게. 네? 그러면 3 나왔죠. 그러면 아까 클로저를 생각을 해보세요. 클로저는 기본적으로 stupid class예요. 그죠? 아까 클로저 만들었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 클래스 오브젝트예요.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마치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던더콜이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딥러닝 그런 쪽 코드를 보면 거기에 있는 코드들은 다 던더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그젬플을 좀 봅시다. 요거 잠깐 봅시다.
뉴메리컬 데리버티브라는 건데 이니셜라이즈 할 때 함수를 주고요. 그러면 함수가 여기 셀프 펑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거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데리버티브 값이 나와요. 여기 요거 봅시다. 여기를 봅시다. 매스를 임포트 했고요. 매스 사인이라는 함수를 f라고 불렀어요. 매스 사인을 f라고 그랬고요. 사인 함수예요. 그래서 numerical derivative f를 df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numerical derivative f 그러면 지금 펑크에 사인 펑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셀프 펑크가 사인 펑션이고요. h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디폴트가. 그 다음에 그거를 df라고 불렀고요. 이제 df를 함수처럼 사용할 거예요. df를 여기 pi over 2에서 미분값을 계산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는 사인이고요. 그럼 df는 코사인이겠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사인 값을 여기서 계산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거 제로죠.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코사인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 마이너스 h 나누기 2h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걸 리턴한 거. 이해되셨네? 한번 돌려볼까요? 근데 저는 매스보다는 넘파이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신기하죠? 코드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F는 사인이에요. 근데 뉴메리컬 데리버티브에다 사인을 집어넣어서 그 오브젝트를 df라고 불렀고요. 그거를 함수처럼 사용하면 프랙티컬리 그거는 코사인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딥러닝 쪽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대부분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건설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게 정확하게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자, 보세요. 리니어 레이어라는 거고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주어지면 웨이트 바이어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오케이. 요거는 코드. 오케이. 오케이. 파이토친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넘파이를 사용하라고 해서 코드를 좀 사용할 수 있게 코드를 좀 구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봅시다. 자, 요게 정확하게 아까 봤던 코드예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라는 클래스고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보면 웨이트라는 게 있고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어트리뷰트로. 오케이. 그래서 함수로 사용하면 요 클래스 오브젝트를 함수로 사용하면 x가 들어오면 웨이트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프 바이어스를 더해줘요. 이거는 텐서플로우 폼이고요. 파이토치 폼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오케이. 토치 코드로 사용하겠습니다. 오케이. 토치는 보통 그냥 토치라고 임포트 하고요. 요거는 numpy랑 다르게 numpy는 CPU에서만 돌아간다고 그랬죠. 요거는 CPU에서도 돌아가고 GPU에서도 돌아가요. 텐서플로우와 동일하게 CPU에서도 돌아가고 GPU에서도 돌아가요. 오케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잡고 있고요. 그 오브젝트가 함수처럼 작동이 되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이게 토치 텐서라고 안 하고 넘파이 어레이라고 그러면 넘파이 어레이요. 근데 토치 텐서라고 그러면
numpy array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rch tensor 해서 이렇게 하면 쉐입이 3x2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는 3 콤마고, 그래서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리니어 레이어에다 던져줘서 레이어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리니어 레이어 오브젝트예요. 리니어 레이어 오브젝트인데 어트리뷰트가 뭐가 있냐면 셀프 웨이트하고 셀프 바이어스 두 개가 다 있어요. 두 개 다 토치 텐서고 쉐입은 하나는 3x2 하나는 3 콤마예요. 그런데 토치 텐서 2 콤마가 들어왔고요. 오케이. 저는 2,1을 더 좋아하는데 2,1으로 바꾸겠습니다. 1,2. 1,2. 그러면 오케이. 지금 보시면 1,2고요. 쉐입이 레이어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레이어가 요 리니어 레이어의 오브젝트거든요. 그런데 함수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작동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이게 작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X의 쉐입이 1,2고요. 그 다음에 셀프 웨이트는 3,2. 그러면 2,3라고 하겠습니다. 3,2네요. 그러면 요거가 3여야 돼요. 쉐입이 1,3고요. X의 쉐입은 1,3고 셀프 웨이트는 3,2고 그러면 요거 곱하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거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려면 X의 세컨 컴포넌트하고 셀프 웨이트의 퍼스트 컴포넌트가 매칭이 돼야 돼요. 3, 3으로 매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려면 B가 여기가 뭐 M by N 여기가 L by K라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M by K가 됩니다. 이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X하고 셀프 X하고 곱하기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만족이 되려면 X의 끝에 쉐입하고 셀프 웨이트의 제로 번째 넘버가 일치를 해야 돼요. 3, 3으로 일치가 됐고요. 그러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이게 1 by 2가 되고요. 바이어스 텀은 2라고 할게요. 셀프 바이어스는 2예요. 정확하게는 2콤마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컴포넌트의 쉐입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의 쉐입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더하기가 성립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결과 쉐입이 1,2고요. 예, 바이어스 텀은 2,예요. 그러면 컴포넌트 와이즈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쉐입이 맞던가 브로드캐스팅이 되던가. 지금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콤마가 1,2로 바뀌어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의 쉐입은 1/2가 되는 거예요. 예, 오케이. 그래서 아웃풋 쉐입을 보죠. 아웃풋 쉐입. 여기 토치 텐서고요. 아웃풋의 쉐입. 아웃풋 쉐입이 1,2죠. 저가 1,2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티피컬리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마치 함수처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요 함수는 요 작업을 하고요. 요 작업은 뭐냐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려면 디멘전 쉐입이 매칭이 돼야 돼요. 쉐입이 매칭이 돼야 되고 그러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인데 디멘전이 쉐입이 매칭이 돼야 되고요. 쉐입이 매칭이 안 되더라도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하면 브로드캐스팅을 이용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콜 메소드 중요합니다. 딥러닝 쪽으로 가면 코드가 다 이 콜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콜 메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